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알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명사에 이어서요, 관사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사 파트는 여러분 복습을 철저하게 다 하고 오셔야 되고요. 명사는 영어로 우리가 noun의 줄임말, 그래서 n 이렇게 보통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countable noun,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 noun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단수는 어나 언을 붙이지만 복수형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s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요. es나 y를 i로 고치고 es, 그리고 불규칙 변화 등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주셔야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형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때 액체라든가 어떤 머리카락, 그리고 양념, 소금, 뭐 설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 생각, 그래서 추상명사 있었고요.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들, 네,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명사, 각각 사람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에이미, 탐, 그 다음에 코알라쌤 등등 여러분이 모든 이러한 고유한 것들, 한 가지밖에 없는 것들이 고유명사다라는 것까지 이제 복습이 되셨으면 오늘 관사를 들을 자격이 생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관사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쵸?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영어 문법의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사, 관사, 명사, 형용사 등등.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제목부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목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암기만 한다든가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든가 이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어떤 문법의 그 제목, 개념이 있는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관사가 뭐냐면 관사는 제가 일단 관사의 사전적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필기를 하시고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관사는 명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 명사 앞에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는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의미나 또 뭔가요? 성격에 대한 정보를 주는 단어입니다. 성격에 대한 정보 줌. 네, 이렇게 써볼까요? 네.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성격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나 언을 보시면 얘네가 이제 부정관사인데, 명사 앞에 어나 언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명사는 한 개라는 뜻이구나. 단수라는 뜻이구나. 이러한 정보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관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사의 두 가지 종류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관사가 있고요. 부정관사. 네. 부정관사.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정과 정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죠? 그렇죠? 네. 부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부정은 네거티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의미가 뭔가 이렇게 부여되지 않은 명사 앞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 요때 어나언을 이제 부정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정관사 여러분이
부정관사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그냥 어나 언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명사, 어떤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명사 앞에서 단수형일 때, 이 명사가 단수형일 때, 그리고 당연히 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하이라이트를 쳐볼게요. 네. 자, 부정관사 어나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단수형 한 개 있을 때 그 앞에다가 쓰는 것. 요걸 이제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어나어는 우리가 그냥 한 개 앞에 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여기 세 번째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요 뜻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라는 의미일 때는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로 사과를 먹는다. 근데 이제 몇 개? 사과 한 개를 먹는다. 보통 아침 식사로 사과 한 개를 먹는다. 이런 의미겠고요. 두 번째, 불특정한 그냥 어떤 명사 앞에서 써주는 경우. 굳이 하나다라는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you are a student. 여기서 이제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이거를 너는 한 명의 학생이다. 이렇게 하나라는 의미를 부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뭐마다. 네. 뭐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명사 앞에 실제 쓰인 경우 봅시다. He visits his grandmother once a month. 자, once a month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과서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a month는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당, 한 달마다 해서 한 달에 once는 한 번이죠. 그쵸? 한 번씩.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좀 응용을 해보면 만약에 한 달에 두 번은 뭐예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은 앞에 횟수를 먼저 쓰는 거예요. twice. 그 다음에 한 달은 month.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응용을 해보면 하루에 두 번은 뭐예요? 하루에 두 번. twice 하루. day.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횟수를 또 모르는 친구들 한 번은 once고요. 두 번은 twice. 세 번부터는 좀 쉬워요. 여러분이 아시는 3, 4, 5, 6 이런 식으로 기수 단어들을 쓰시고 뒤에는 times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은 3 times, 네 번은 4 times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표 밑을 보시면 아까 부정관사에 어나 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는 언제 쓰고 어는 언제 씁니까?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항상 좀 암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발음이 뭐 자음인 단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모음, 단어의 첫 소리가 명사 단어의 첫 소리가 모음인 단어 요 앞에서는 어가 아니라 언을 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발음을 해보시면 발음상 언이 훨씬 자연스럽다. 자, 여기 밑에 예를 볼게요. A box, a girl.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UNIFORM 요 단어는 우리가 볼게요. 우니폼이에요? 유니폼이에요? 그쵸, 유니폼이죠. 그러면 얘는 발음교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U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글에서 이중모음에 속하기 때문에 자음과 동일하게 그냥 어를 붙여서 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음 앞에 언을 쓰는 경우는 단모음인 경우 I, A, U, 에어 이러한 소리가 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그는 어때요? 계란. 그래서 egg 하면 egg, an egg, an egg. 그래서 an egg가 에니까 그 앞에 on을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도 또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단어죠.
자, 얘도 써볼게요. how예요, hour예요. 그쵸? hour죠. 스펠링을 보고 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왜? 요 h는 소리가 나지 않는, 아이고, 묵음입니다. 묵음. 묵음이 뭐예요? silent sound라고 해서 스펠링은 존재하는데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단어는 첫 발음이 소리부터 납니다. 그래서 hour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어가 아니라 on hour 이렇게 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오렌지는 오 발음이니까 그냥 정확하게 네, 무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on을 이렇게 각각 붙여주는 단어들 뭐이 외에도 우산, umbrella 이런 단어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억을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또는 기억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아까 부정관사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라면 이 정관사는 뭔가 의미가 부여된 거죠. 의미가 특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해진 관사.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정관사 더는 특정한 것 또는 명확한 것을 나타낼 때 쓴다. 아까 부정관사와 네,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명사의 종류나 얘는 단수, 복수 상관없습니다. 얘는 뭐 단수 앞에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개념과는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요 5가지 케이스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얘가 사실 기본적인 정관사 더의 네, 의미이죠. 앞에 나온 명사가 두 번째 또 튀어나올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어 앞에는 더를 쓰는데요. 예를 들면 I have a box. 나는 상자 한 개가 있어요. 그냥 이 상자는 막연한 그냥 상자 한 개예요. 근데 the box is heavy.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자, 뭔가 의미가 부여됐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올 때는 더를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명령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명령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상대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open the window please. 이때 이제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서로 알고 있는 창문이겠지. 이게 뭐 그 공간에 없는 다른 창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명령문에서 명사 앞에 더를 쓴다.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그냥 명사가 아니라 뭔가 뒤에 수식을 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 의미가 부여된 거죠. 얘도 그쵸? 그래서 the dog. 근데 그냥 이제 개가 아니라 dog가 아니라 어떤 개냐면 나무 아래에 있는 개이기 때문에 더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the dog under the tree. 그냥 존재하는 개들이 아니라 특히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그 개가 하얗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도 그래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 뭐 달, 지구, 여기 다 나오진 않았는데 the se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태양,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세계, 세상이라고 할 때 the world 이러한 단어들 앞에는 반드시 더를 쓴다라는 것. 자, 끝으로 악기 이름은 이거 참 시험에 네, 여러분 나온다 하면서 항상 자주 암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play the piano, play the cello 이런 식으로 더를 써라. 그래서 Sarah plays the piano. 악기 앞에는 더를 꼭 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부연 설명할 그 운동 경기 앞에서는 덜을 쓰지 않는다. 이 개념이 있는데, 자, 축구하다는 영어로 play soccer예요. 그래서 뭐 soccer, basketball, volleyball, 이런 베이스볼 이런 식으로 운동 경기 앞에는 거꾸로 쓰면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악기 앞에는 덜을 쓴다.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시켜 놓으면 친구들이 또 까먹고 반대로 또 뒤집어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다시 좀 예쁘게 써볼게요. 아예 그냥 영어 표현을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ay the piano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play soccer. 네, 이것도 네,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커가 운동 경기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그래서 운동 경기 앞에는 play 더 사커 아니었죠. 플레이 사커였죠. 그러면 이 앞에는 덜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플레이 피아노. 뭔가 이상한데 플레이 더 피아노. 이렇게 달달달 여러분이 입에서 여러 번 이렇게 훈련을 해 놓으시면 차라리 여러분이 피아노 악기 앞에는 덜을 쓰고 운동 앞에는 덜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준비한 자료의 끝이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 이제는 관사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 어나 언도 쓰지 않고 더도 쓰지 않겠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식사, breakfast, lunch, dinner 이런 식사 앞에 관사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운동 경기 앞에서 관사 쓰지 않습니다. soccer, basketball, baseball, volleyball 이러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 앞에 더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통수단, 택시, 뭐 버스 이런 교통수단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앞에서는 관사 쓰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만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절대 기억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문을 각각 하나씩만 좀 적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식사 I have breakfast. 네, 여러분은 주로 8시 전후 이렇게 드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7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breakfast 뿐이 아니라 lunch, dinner 모두 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지금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좀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I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한다. Saturdays 라고 표현하면 여기도 역시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뭐 English, Math 이러한 단어들 있죠. 그래서 we study English, 네, English and Math 이렇게 그냥 끝낼게요. 네, 과목 앞에 네,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수단,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간다. They go to school. 버스를 타고 by 교통수단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by bus 이렇게 여기에 관사 안 붙는다. 네. 여기서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면 by taxi, by bus, by subway 이렇게 쓰는데 보통 by를 붙여서 쓰는데 걸어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n foot라는 표현을 네, 땅에 이제 발을 붙이고 가는 거니까 이 on foot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쓰지 않는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로 네,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시설물이 어떠한 교회라든가 학교 시설물이 본래의 용도, 목적, 기능, 예, 이렇게 할게요.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 역시 관사 쓰지 않습니다. 글씨를 원래 제가 더 잘 쓰는데 날라가네요. 네. 관사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표현을 그냥 간단히 써볼게요. 여러분, 방과 후에 라는 표현 우리 수거로 많이 외우잖아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뭐라 그래? after, 더 이런 거 없죠?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 다음에 학교에 가다 할 때 go to the school. a school 아니잖아요. go to school. 학교는 이제 공부하는 곳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다. 침대에 본래 기능이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go to bed.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본래 목적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go to church. 네,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씨가 좀 죄송하게 됐는데 또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와 관사 파트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파트라고 해서 그냥 대강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그 기초 단계 앞부분에 위치한 파트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대강 공부하시고 중2, 중3, 뭐 고등 이렇게 올라가시면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하시고 이거를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